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주요 중재 접근법, ABA와 발달 관계 중심 치료의 이해입니다. ASD 아이들을 위한 개입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지닌 잠재력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며 과학적 근거를 갖춘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ABA의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발달 모델의 자연스러운 놀이 중심 접근을 결합한 통합적 중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번, 응용 행동 분석,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긍정적 강화로 세상을 배웁니다. 현대의 수많은 증거 기반 치료 모델은 응용 행동 분석 ABA의 원리를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ABA가 통제된 환경에서의 엄격한 반복 훈련 DTT에 치중했다면 최근에 ABA는 아이의 동기를 유발하고 일상 속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치료의 핵심 목표, 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아이의 사회적 참여나 의사소통 같은 새롭고 의미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학습을 방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을 안전하게 줄여나갑니다. 유연한 적용, 치료는 고도로 구조화된 환경뿐만 아니라 놀이 시간이나 일상적인 루틴, 식사, 옷 입기 등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행동 전문가 BC, BA 등은 가족과 협력하여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강도,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주당 충분한 시간에 집중적인 ABA 개입, EIBI를 받았을 때 발달 목표 달성률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ASD의 특성은 아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치료의 강도와 목표는 철저히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학교에서 공격성이나 자해 등 심각한 문제 행동이 나타날 경우 가족은 기능적 행동 평가 FBA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동의 숨은 원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2. 발달 및 관계 중심 중재, 통제보다 연결을 우선하다입니다. 발달 모델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양육자와의 안정적이고 반응적인 관계가 모든 발달의 토대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이는 타인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복잡한 사고를 하는 법을 배웁니다. 치료의 핵심 목표, 성인이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부모나 치료사가 동참합니다. 이를 통해 눈맞춤, 공동주의, 모방, 정서적 교감 등 ASD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핵심적인 사회적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부모 코칭의 중요성, 이 접근법에서는 부모가 최고의 치료사입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일상 놀이에서 지시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 대화를 이끌어내는 반응적 코칭 전략을 가르칩니다. DIR 플로어 타임, DIR 플로어 타임, 대표적인 발달 중심 모델입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 디벨롭멘털과 개인차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를 존중하며 관계 리얼레이션십 베이스드를 통해 뇌의 발달을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모델을 교육받은 부모의 아이들은 대조군에 비해 사회적 반응성과 정서적 교감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RDI 관계 발달 개입 등의 프로그램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ABA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용 행동 분석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아이의 발달을 돕는 치료법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과학적 근거, 에비던스 베이스를 가진 대표적인 중재 방법입니다. 단순히 말 잘 듣는 아이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의사소통, 사회성, 자조 기술 등을 가장 배우기 쉬운 작은 단계로 쪼개어 알려주고 긍정적인 보상을 통해 그 행동을 늘려가는 학습 과학입니다. 1번. ABA의 핵심 원리 ABC 모델입니다. ABA는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행동이 일어나는 패턴을 분석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 ABC 모델을 사용합니다. A. 안티세던트 선행사건,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발생한 일, 예, 엄마가 장난감 치우자라고 지시함. B. 비헤이비어 행동, 아이의 반응, 예,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며 울고 떼를 씀. C. 콘시퀀스 결과, 행동 직후에 일어난 일, 예, 엄마가 달래주며 치우기를 포기함. 이 상황에서 아이는 울고 떼를 쓰면 B. 하기 싫은 정리를 피할 수 있다. C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ABA는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선행사건 A이나 결과 C를 조절함으로써 떼쓰기 부적응 행동을 줄이고 치우기 싫어요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 적응 행동을 늘리도록 돕습니다. 이 ABA의 주요 치료 기법입니다. 강화, 리인포스먼트,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 칭찬, 장난감, 간식 등을 주어 그 행동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게 만듭니다. ABA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개별 시도 훈련, DTT, Discrete Trial Training, 복잡한 기술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지시하고 아이가 반응하고 교사가 보상하는 과정을 명확히 끊어서 반복, 자연 환경 훈련, NET, Natural Environment Training, 책상 앞이 아닌 아이의 일상적인 놀이나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이의 주도성과 흥미를 따라가며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촉구와 용암, 프롬프팅 앤드 페이딩. 아이가 실패하기 전에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힌트 촉구를 주고 아이가 점차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힌트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용암 기술입니다. 3. 현대 ABA의 변화와 오해입니다. 과거 초창기에 ABA는 딱딱한 책상 앞에 앉아 기계적으로 반복 훈련을 시키거나 벌 판시먼트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ABA는 놀이 중심과 아동 주도적인 방향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긍정적 강화만을 사용하여 아이의 동기를 끌어올리는 자연주의 발달 행동, 중재 NDBI, 조기 덴버 모델, ESDM 등이 현대 ABA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BA는 아이의 뇌가 새로운 시냅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학습의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를 통해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ABA에 대해 사회성 인지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혹은 ADHD 진단을 받은 아이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치료법이 바로 ABA, 응용행동 분석과 사회성 인지치료, 소셜 코그니티브 테라피입니다. 센터 상담을 다니다 보면 우선 ABA로 행동부터 잡아야 한다. 아니다. 로봇처럼 외우게 하지 말고 인지치료로 마음을 읽게 해야 한다는 상반된 조언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경발달학적 관점에서 이 두 치료법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뇌의 어떤 회로를 먼저 어떻게 타격하여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1번 ABA, 응용행동분석, 뇌의 보상 회로를 활용한 상향식 바텀업 학습입니다.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면의 감정을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선행사건 A 행동, B 결과 C라는 공식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은 늘리고 문제 행동은 소거합니다. 뇌과학적 기전, 도파민과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의 습관 형성입니다. 1. ABA의 핵심은 강화, 리인포스먼트입니다. 눈맞춤을 하거나 지시에 따랐을 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칭찬, 간식, 장난감은 아이의 뇌, 특히 선조체를 비롯한 기저핵 부위에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2. 이러한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도파민 스파크는 이성의 뇌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도 특정 행동을 자동적인 습관으로 뇌에 굵게 배선 하드와이어링하는 강력한 상향식 바텀업 학습을 일으킵니다. 언제 효과적인가? 인지와 언어 발달이 아직 미숙하여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영유아기 또는 자해나 심한 텐트럼, 발작적 떼쓰기처럼 즉각적인 행동 교정이 필요한 경우 뇌의 기초 공사를 다지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2. 사회성 인지치료, 사회적 뇌를 깨우는 하향식 탑다운 학습입니다. 사회성 인지치료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에 있는 생각, 감정,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친구 장난감을 뺏으면 안 돼라고 규칙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장난감을 뺏으면 친구 마음은 어떨까를 추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과학적 기전, 전전두 피질, PFC과 측두두정 접합부, TPJ의 활성화입니다. 이 치료는 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들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표정과 감정을 읽는 거울 뉴런,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 이론 터리 오브 마인드를 관장하는 우뇌의 측두두정 접합부 TPJ,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전전두 피질 PFC, 이 치열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즉 상황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인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게 만드는 고도의 하향식 탑다운 접근법입니다. 언제 효과적인가? 기본적인 지시 수용과 언어 소통이 가능한 아동, 특히 고기능 자폐 아스퍼거나 ADHD 아이가 학교라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눈치 컨텍스트 리딩을 배우고 또래 관계를 형성해야 할 때 필수적입니다. 3. 행동의 뼈대에 인지의 살을 붙이는 뇌 통합의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우려하는 ABA의 단점은 아이가 맥락 없이 로봇처럼 기계적인 반응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지치료만 강조할 경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이 튀어나온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뇌 발달의 궤적을 따라 두 치료의 전략적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초기 세팅 ABA 중심,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눈 맞춤, 자리에 앉기, 지시 따르기 같은 가장 기초적인 신경학적 뼈대를 씁니다. 발달과 확장, 사회성 인지치료 융합,
언어와 인지 기능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동화된 행동에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 마음 이론을 불어넣어 전두엽의 융통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ABA에서 선행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치료 및 특수교육에서 자주 활용되는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응용 행동 분석에서 선행 사건 antecedent은 표적 행동, behavior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난 환경적 변화나 자극을 의미합니다. ABA의 핵심 뼈대인 ABC 행동 원리에서 A에 해당하며 I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1번 선행사건 안티세던트의 핵심 개념입니다. 시간적 직전성, 행동이 일어나기 최소 수분 전에 발생한 자극입니다. 공부하자라는 선생님의 지시, 친구가 장난감을 빼앗아 가는 행동 등 행동의 반가소의 트리거, 선행사건은 그 자체로 행동을 강제로 유발하진 않지만 특정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신호나 반가소의 역할을 합니다. 배경사건 세팅 이벤트, 과외 구분, 컨디션 저하, 수면 부족, 배고픔 등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배경사건 혹은 동기해 지작전 MO에 해당하며 선행사건은 그 상태에서 행동을 촉발시킨 구체적인 자극을 뜻합니다. 2. 선행사건 중심 중재 안티세던트 인터벤션의 의의입니다. ABA 치료나 가정 내 양육에서 선행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후 처방이지만 선행사건을 조절하는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예측 가능성 제공, 시각적 스케줄러나 타이머를 통해 5분 뒤에 공부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어 자극의 충격을 줄여줍니다. 선택권 부여, 수학할래, 영어할래, 혹은 연필로 쓸래, 색연필로 쓸래처럼 과제 제시 방식, 선행사건을 바꾸어 거부 행동을 예방합니다. 난이도 조절, 아이가 과제가 어려워 짜증을 낸다면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단계를 쪼개어 태스크 어널리시스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ABA에서 선행사건은 아이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밝혀내는 열쇠이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도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입니다. ABA와 인지행동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BA 응용행동분석과 인지행동치료 시 BTI는 모두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널리 사용되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문제 행동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응용 행동 분석입니다. ABA는 철저하게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자체에 집중합니다. 사람의 내면적인 감정이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보다는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적인 조건에 주목합니다. 작동 원리, ABC 모델, 행동은 그 직전에 일어난 선행사건, 안티세던트과 직후에 주어지는 결과, 콘시퀀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접근 방법,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보상, 강화물을 주어 그 행동을 늘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보상을 제거하거나 반응하지 않아 문제 행동을 소거합니다. 특징, 복잡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어린 영유아나 중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에게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훈련법입니다. 이 CBT, 코그니티브 비헤비어럴 테라피, 인지행동치료입니다. CBT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왜곡된 생각 인지에 집중합니다. 특정한 상황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작동 원리, 상황, 부정적 생각, 우울 / 불안한 감정,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합니다. 접근 방법, 아이 또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나 인지적 오류, 흑백 논리, 과도한 일반화를 찾아내도록 돕습니다. 이후 치료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인지 재구성 훈련을 합니다. 특징,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되짚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학령기 아이, 청소년, 성인에게 적합하며 불안, 우울, 틱장애, ADHD의 충동 조절 등에 널리 쓰입니다. ABA는 환경과 보상을 설계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하는 훈련이고 CBT는 스스로 생각의 틀을 바꿔 감정과 행동의 통제력을 기르는 대화 기반의 심리치료입니다. 대상자의 연령, 언어 능력, 그리고 겪고 있는 증상, 발달 문제대 정서 / 심리적 문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며 때로는 두 가지 접근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